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AMPM 글로벌 1일 기자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마케팅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전직 마케팅 트렌드캐스터 마스터 최조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는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10월 3주차 뉴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일반 식품의 키 성장 영양제, 온라인 불법 광고 300건 적발. 두 번째, 엄마 비밀 꿀팁 있다. 기업 공홈에 월 84만 명 방문. 무슨 일? 세 번째, 경동 나비엔 용산 가족공원서 맑은 공기 라이브 진행. 네 번째, 송추 가마골 등갈비 구이 2종 출시. 유튜버 햄찌와 영상 협업.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뉴스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식품의 키 성장 영양제, 온라인 불법 광고 300건 적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키 성장 등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상습적으로 거짓 광고를 내온 게시물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부당 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그리고 일반 식품의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거짓 과장 광고,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순이었습니다. 일반 식품의 키 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표시 광고가 전체 적발 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일반 식품에 피부 미백 관리에 좋은 독소 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 조직에 효능 효과가 있다고 거짓 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서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사유들로 식품 불법 광고가 무려 300여 건이나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DA에서의 승패는 광고 소재가 다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광고 소재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조금 더 우리 제품의 USP를 강조할 수 있게끔 때로는 보다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양제와 같은 이런 식품군은 일반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약품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식품들의 경우에는 광고 집행 시에 제품군에 따라 별도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광고성 문구, 후킹성 문구 같은 것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또 구매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품별로 해당되는 심의 내용대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비밀 꿀팁 있다. 기업 공홈에 월 84만 명 방문. 무슨 일? 유통업체들이 기존의 공식을 깬 온라인 마케팅 전략으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상품과 브랜드를 직접 홍보한다기보다는 공감 가는 컨텐츠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식인데요. 그만큼 채널과 컨텐츠의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일례로 이랜드는 많은 기업이 유튜브에 집중할 때 기존의 공식 홈페이지를 재단장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파격을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6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매거진형 컨텐츠를 주요 컨텐츠로 내세운 이후 월 8,000명이던 방문자 수가 월 8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사는 기업 포맷을 벗어나 컨텐츠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과 색감으로 홈페이지를 꾸민 것과 매주 꼬박꼬박 새로운 컨텐츠 3개를 올린 것을 성공 비결로 봤습니다. 또 동원산업은 과거 100만 명 넘는 팔로워를 지닌 기업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 마케팅의 숨은 실력자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11년부터 9년 동안 페이스북을 운영했지만 이벤트에 이끌려온 허수 고객이 아닌 콘텐츠를 진심으로 소비하는 진성 고객을 모으기 위해서 유튜브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상품, 서비스 전면 홍보가 아닌 MZ세대의 공감을 끌어내는 콘텐츠 제작 전략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제품 노출보다는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신선한 에피소드를 1분 이내로 밀도 있게 담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두 번째 뉴스 살펴보았는데요. 최근 여러 기업들이 기존의 틀을 깬 색다른 방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마케터로 있으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느꼈기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많은 광고주분들께서 주로 문의를 주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같은 업종이나 그중 잘된 유명한 업체들의 마케팅 성공 전략을 궁금해하시고 또 그 길을 그대로 가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성공 사례니까 그 길을 그대로 밟아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의 전환이 조금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많은 업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거긴 이미 너무 많은 업체들이 있다는 소리와도 같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심지어 더 늦게 진입했는데 과연 남들과 똑같이 한다고 해서 이게 터질까요? 네, 사실 마케팅의 포인트는 바로 차별성에 있습니다. 목적지로 갈 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이미 나 있는 나름은 보장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아무도 다니지 않은 길을 개척해 나아갈 것이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회만 된다면 스스로가 혹은 마케터를 나침반 삼아서 다양한 방향과 또 방식으로 여러 전략을 수립하고 또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동 나비엔, 용산 가족공원서 맑은 공기 라이브 진행. 생활환경 파트너 경동 나비엔이 시민들의 지친 일상을 환기하고 쾌적한 하루를 선사하고자 맑은 공기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공연은 사전에 SNS를 통해서 일상의 환기가 필요한 사연과 함께 신청곡을 접수받은 후에 추첨을 통해 선정된 40명을 초청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먹거리는 물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사진 부스와 SNS 인증샷 이벤트 등을 제공해서 행사의 즐거움까지 더했는데요. 또한 공연 종료 이후에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해서 나비엔 숙면 매트, 에어팟 맥스 등의 풍성한 선물을 증정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용산 가족공원을 방문한 많은 시민들이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 모여들면서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한 관람객은 지친 금요일에 힐링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동나비에는 최근 맑은 공기 라이브처럼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불면에 대한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단꿈 상담소, 2주간 숙면 매트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단꿈 체험서 등을 통해서 숙면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나비엔 청정 환기 시스템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 라이브 상거래 나비엔 라이브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파트너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경동 나비엔의 행보에 고개를 자연스럽게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접점을 확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가치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는데요. 요즘 사실 다들 쉴 틈 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치여 살잖아요. 그런데 경동 나비엔은 이렇게 잔뜩 지친 사람들에게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지친 일상 속 환기를 시켜줌과 동시에 브랜드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랜딩은 단순히 우리 브랜드를 노출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또 그로 인해 호감을 갖게끔 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뉴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추 가마골 등갈비구이 2종 출시, 유튜버 헨지와 영상 협업. 헨지는 구독자 118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전문 인기 유튜버인데요. 송추 가마골은 신제품 등갈비구이의 푸짐한 비주얼과 특제 양념의 감칠맛을 전문 유튜버의 먹방을 통해 생생히 전달하고자 이번 유튜브 협업을 기획했습니다. 햄지의 등갈비구이 시식이 담긴 영상은 현재 조회수 240만 회를 기록하며 구독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덕균 동경 마케팅 팀장은 신제품의 매력을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1000만 구독자를 보유한 햄지와의 유튜브 영상을 협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와 함께 자사 제품을 고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요즘 일종의 간접 홍보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바이럴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또 우리 일상에서 많이들 접하고 계시는 PPL 관련 기사였습니다. PPL도 일종의 바이럴 광고에 속하는데요. 보통 이전에 바이럴이라고 하면 우리 제품을
아니면 카테고리를 검색했을 때 자사 관련된 긍정적인 컨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블로그나 카페 침투와 같이 이렇게 한정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는 우리가 대부분 SNS 그리고 그보다 유튜버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할애하는 시간이 훨씬 증가했습니다. 출근할 때부터 자기 직전까지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이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의 파급력도 어마어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물며 광고 없이 그냥 유튜버가 맛있다고 한 음식점, 착용하고 있는 옷, 그리고 사용하는 제품들까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거의 연예인 못지않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버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는 물론이고 생생하게 영상 형태로 담아낸 이들의 컨텐츠까지 일정 라이센스 기간 동안에는 2차적으로 상세 페이지라던가 아니면 유튜버 땡땡땡이 극찬한 갈비처럼 광고 소재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10월 셋째 주 뉴스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기업과 브랜드들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또 자기 브랜드의 어떠한 가치를 다양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사실 마케팅에는 정해진 일부 규정은 있을지 몰라도 그 방향성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을 잡는 것이 중요한 만큼 또 어렵기도 해서 때로는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경우도 덜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때는 저희 같은 이런 마케터들을 일종의 나침반으로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이상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다양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